매매 금액이 3억 정도 되는 건 그동안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증여세 조사가 그렇게 흔하게 나오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경기도 세금 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신고자 546명 적발. 특히 경기도청이나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한 내역에 대해서 더욱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국세청에다가 통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범 세무사입니다.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 부동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6.27 대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9.7 대책에 추가로 또 나왔죠. 6.27, 9.7, 3개월도 안 돼서 계속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다주택자들이나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정권을 흔히들 문재인 정권 시즌2라고 하시는데 저는 문재인 정권 때랑은 결이 약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때는 세법이나 관련 법들을 계속 개정을 해 나가면서 속된 말로는 좀 누더기를 만들어 가면서 다주택자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을 옥죄어 나가는 방식이었다면 이재명 정권에서는 약간 보법이 다르다? 뭐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의미든 보법이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뭐 대출을 옥죄버린다든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게 한다든지 한도를 굉장히 줄여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예 대출을 건드려버리는 식으로 부동산의 유입 자금 자체를 봉쇄하는 전략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아직까지는 세법 개정 자체는 크게 시도하고 있진 않지만 새로 취임한 임강현 국세청장 등을 활용을 해서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를 더 확대, 강화를 한다든지 부동산 편법 증여 행위들을 더욱더 치밀하고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색출해내는 방식으로 같은 진보 정권인 과거 문재인 정권과는 좀 결이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압박과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관련 최근 국세청 동향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서울 30억 이상 주택거래 전수조사 관련해서는 이런 뉴스가 하나 있어요. 9월 8일 얼마 안 됐죠. 임강현 씨가 원래 국회의원 출신인데 새롭게 국세청장에 취임을 하시면서 강남 4구 마용성 30억 이상 주택은 전수 검증하겠다. 그래서 편법 증여라든지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서 증여세를 추징을 좀 시도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관련 기사 전체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일단 자금 출처 의심 거래라든지 빠짐없이 전수 검증을 하겠다. 그러니까 30억 이상짜리 매수를 하게 되면 무조건 하나하나 개별 검토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증여세 조사로 넘겨버리겠다 라는 취지의 골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임강현 국세청장은 7일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강남 사고라 마용성에서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와 이게 아니더라도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빠짐없이 전수 거래하겠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40대 미만이 20, 30억 이상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이라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그 전에 비해서 매우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 간 저가 매매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가 30억짜리를 25억, 6억 주고 산다고 한다든지 시가 20억짜리를 낮춰서 매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거래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로 봐가지고 세무조사로 통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유념해가지고 조금 더 신중한 전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와 더불어서 8월 26일 날 경기도청에서 또 보도자료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세금 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신고자 546명 적발. 이제는 국세청에서도 취득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군구청에서 특히 경기도청이나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한 내역에 대해서 더욱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국세청에다가 통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보도자료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더 봐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부천에 있는 아파트를 직계 좀비에 속한 3억 1천만큼 아마 저가 매매겠죠. 가족 간 저가 매매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 가족 간의 저가 매매를 하더라도 매매 금액이 3억 정도 되는 건 그동안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증여세 조사가 그렇게 흔하게 나오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10억 정도 7억에 매매하거나 그 정도 저가 매매는 작년까지나 올해 초까지만 해도 크게 이슈가 없이 진행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3억 정도의 매매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을 철저하게 해서 적정가보다 낮은 저가 매매라 확인돼서 세무서에다가 세무조사를 통지를 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유념해 봐야 됩니다. 즉 앞으로는 경기도 기준으로는 3억짜리 매입 행위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단계에 봉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물론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따져본다면 지금 보도자료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는 사실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과 그다음 매매 금액 정도밖에 없는 거죠. 가령 뭐 이 매수인이 아들이 소득행위가 전혀 없는 뭐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미성년자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는 뭐 직장에 취직한 독립세대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3억이라는 매매 대금도 조달하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배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시사점은 이 정도 낮은 금액에 대해서도 이제는 건드리기 시작했다. 이 점은 꼭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외에도 가족 친척을 비롯한 특간 임의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시세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이게 말이 터무니없는 거지만 통상적으로 가족 간 저가 매매는 시가의 30% 정도는 낮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건 맞거든요.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무려 437건이나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가족 간 저가 매매는 즉슨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기존에 비해서 매우 높아졌다 라는 시사점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그 다음 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일 수 있겠는데요. 바로 6.27 대책 이후에 2달 반밖에 안 지나서 바로 또 추가 대책이 나온 게 9.7 대책이죠. 9.7 대책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계부채 점검회의라고 해서 6.27 기존 6.27 대책도 기본적으로 대출 관련된 규제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을 6억까지 제한한다는 게 가장 큰 골자이었던 게 6.27 대책이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더한다라는 게 이제 9.7 대책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6.27 대책과 9.7 대책의 성격이 좀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약간 좀 혼란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예 6.27 대책과 9.7 대책을 좀 표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일단 6.27 대책의 주된 목표는 대출 억제가 가장 큰 골자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9.7 대책은 이 6.27 대책의 대출 규제를 조금 더 보강을 하면서 여기에 추가적인 부동산 공급을 한다. 공급 대책까지 조금 포함되어 있다라는 비교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내용을 본다면 6.27 대책 같은 경우는 한도 6억 원으로 제한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세대출 보증비용이라든지 전세대출을 조금 더 옥죄고 있는 포석을 깔아놓은 게 6.27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9.7 대책은 6.27 대책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냐 하면 사실 6.27 대책까지만 해도 LTV까지 건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LTV가 지금 기준이 뭐죠? 규제 기준으로는 50%, 비규제 지역은 70%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거를 규제 지역의 LTV 상한을 40%까지 낮췄다는 게 9.7 대책의 6.27 대책과 비교했을 때 하나의 차이점이고요. 더 나아가서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논란과 혼선이 클 수밖에 없는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사실 임대사업자, 특히 주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 때 장려하는 정책 중 하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뭐 취득세, 뭐 재산세 감면해주고 나중에 양도세 비과세 해주고 막 감면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게 유인책을 펼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등록하도록 만들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혜택들은 다 줄이고 규제만 더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번 정권에서 아예 사업자까지 대출을 아예 전면 금지한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찌됐든 정권의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정권으로서 이전 정권에서 장려했던 이러한 정책을 정면으로 반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6.27에 대해서 구책 대책이 조금 더 이제 전진이 됐던 부분은 원래는 매수인들만 건드렸던 게 6.27 대책이라고 치면 이제는 전세 대출 자체를 한도를 2억 원으로 낮춰버렸다. 그래서 이제 매수인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서민들이나 일반 전세입자들도 더욱이 가혹한 대책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취지는 이해를 해요. 뭐 다주택자라든지 무슨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건 알겠지만 일반 실수요자 입장에서 전세를 내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뭐 일반 직장인들이나 일반 근로자들이 급여만 가지고 몇 억 이상을 전세 자금을 제대로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그때는 이제 은행에서 대출받은 부분들이 큰 보금자리가 됐었는데 이제 그런 기회 자체를 다 날려버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정책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요즘에 아마 뉴스 좀 보셨으면 다 내용 아실 텐데 DH 대치 에델루이라고 여기 대치동에 이번 하반기에 입주 시작하는 조합원 신축 아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위치도 대치동에 있고 최고의 학군, 여기 아마 근처가 제가 알기로 휘문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대치동이라고 하면 강남 불패신화의 가장 핵심 상징 지역이거든요. 게다가 최고 학군까지 같이 껴있기 때문에 이거 사업 진행만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DH 대치 에델루이가 실패할 가능성은 예상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 입주장 겪으면서 사실 전세입자들한테 전세금 받아서 그 돈으로 지금 추가 분담금을 지급하면서 들어가는 게 그동안의 조합 재개발의 그냥 약간 법칙 같은 공식 같은 룰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627과 97 대책으로 전세보증금 전세 한도 자체가 이제 없어지거나 확 낮아지면서 이게 불가능해진 상황이에요. 근데 대치 에델루이는 추가 분담금도 당초에 비해서 많이 올라서 10억 이상까지 내야 되는 조합원이 많은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잔금도 지금 못하고, 그럼 세입자는 들어갈 수도 없죠. 왜냐면은 임대인, 집주인인 조합원이 잔금을 치러야지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원조합원이나 입주해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계약도 이미 다 해놨고 잔금도 지급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빠져나갈 구멍 없이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던, 대표적으로 지금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다시 내용을 최종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627 대책은 부동산 매수자에 대한 규제라고 한다면 97 대책은 매수자 플러스 세입자, 전세입자까지 싸그리 다 조지는 그런 약간 악마의 대책이 아닌가. 그러니까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이런 대책이 과연 합리적인 대책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와서 국세청 동향 중에서 사실 직권감정평가도 다루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은 세무사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주제이고 세무사 회차원에서도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제가 딱 아예 따로 시간을 한번 할애를 해서 별도 영상으로 한번 제가 제작을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탈세 혐의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월 7일날 또 이제 요즘에는 국세청에서 보도자료 진짜 매일같이 내거든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2번씩은 들어가가지고 보도자료 맨날 클릭해요. 새로운 보도자료가 없나. 역시 그러던 중에 새로운 또 보도자료가 나왔죠.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인 건데, 한참 이재명 정부가 외국인이랑 외국인 역차별하냐고 좀 약간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민심 반영분이라고 생각은 돼요. 아무래도 요즘 외국인들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보니까 이렇게 아예 보도자료를 통해서 세무조사를 더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요. 보도자료 보시면 3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외국인이 국내 취득하는 거. 그래가지고 특히 강남 3구랑 마영상이 되게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마영성이라든지 규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랑 크게 차이 안 두게끔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고지혈된 보도자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부동산 관련한 국세청 동향을 좀 살펴보았고요. 아무래도 이제는 가족 간 증여뿐만 아니라 매매 등 이런 특수거래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거라는 거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웬만한 서울의 수도권에 10억, 20억 이상짜리 아파트를 취득할 때에는 세무조사 가능성을 반드시 대비해서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준비가 미리 예방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내용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직권감정평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정밀하고 심도 있게 준비해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